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였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가 뒤집힌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직 완전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싶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이것과 다른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또 완전히 그 태도를 바꿔서 월북으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것이니까 월북인지 아닌지 아주 확실하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저도 왜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해석을 달리한 건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증거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한 건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다니까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이제 과거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걸 그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버리고 뭐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 그 부분은 정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그때 단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좀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어떻게 착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일단 뭐 동사는 그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네. 전 정권의 뭔가의 문제를 처음 이렇게 제기할 때 대충 쓰는 수단이 감사원 감사인데요. 이번에도 이 문제에서는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애꿎은 해경은 입장을 뒤집어야 되는 아주 곤욕스러운 처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실의 그 주요한 자료인 소위 말하면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한 특수정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감청 자료일 것 같은데 네. 이 감청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그건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과연 월북이냐 아니냐의 결정적 증거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약속은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공개 여부야 하지만 이것이 뭐 해경이 나와서 또 국방부가 나와서 마치 모든 걸 뒤집는 듯이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이게 전 정권이 뭔가 조작하거나 뭔가를 숨기거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건데 실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차라리 그냥 오픈을 해버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 가지고요. 상당한 그 양의 엄청난 양을 그 국가기록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회고록 쓴다라고 그 카피해 놓은 걸 갖다가 그걸 불법으로 시비를 걸면서 굉장한 이제 소란이 한번 일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을 노무현 대통령의 3분의 1밖에 안 넘겼거든요. 양을 보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년 전입니다. 2012년 당시의 대선과 그 이후에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정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국가 어떤 운영의 시스템, 즉 미래의 어떤 자산,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고 5년 뒤에 또 그 이후에 2년 단위로 공개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공개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다 부담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고 또 그것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NLL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숨기는 것처럼 하면서 국가의 주요한 어떤 감청 그 자산을 이렇게 공개하게 만든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개를 해야 하냐 몇 가지를 보면 국가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본질적으로 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게 독점적인 권력, 공권력,
폭력적 그 신용을 부여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얘기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때는 이 유족이 이 공무원이 사살되기 3시간 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만약 북한 측과 이렇게 뭐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뭐 미안하다고 했다면서요. 확인도 안 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왜 북한 측에 빨리 우리 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가 우리가 데려가겠다든지 뭐 송환하라든지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족들 억울함을 이거 정부가 바뀌어서 간 게 아니고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편지도 보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한다든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록물로 넘겨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안보에 관련된 직접적인 무슨 감청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청 내용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과거 해경과 국방부에서 일단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다면 그분은 그 근거가 뭔지 그건 공개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월북자라고 하는 것과 월북자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까? 그분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이거 왜곡이라고 지금 오늘 어제 발표한 그런 거 네. 사실관계 호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현 정부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회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국회가 최저건 3분의 2 찬성으로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조금은 논란을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민생이 심각한데 월북 의사를 따지는 게 중요하느냐라는 이 이야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의 발언이었을까요? 일단 뭐 이게 수사나 법은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범죄의 문제를. 그러나 정치는 미래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전 세계적인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경제 긴급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 대통령실이 이런 것을 주도해 가면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유족의 어떤 뭐 사연은 구구절절하고 또 그 유족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웠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이 정부에서도 그분이 그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군이 통신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우리 정보 자산을 통해서 감청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핵심적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는지는 국가 안보적 측면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얽혀 있는 문제라서 이걸 단순히 사실인데 왜 못 밝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선 치명적인 다시 북한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가 크다라는 반증입니까? 뭐 그건 이제 뭐 당연한 것이고요. 새삼스럽게 뭐 우리가 현 정부와 전 정부가 어떤 면에서 특히 북한 측의 북한에 대한 태도 이것이 다르다는 건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데요. 저는 이 문제는 어떤 정파적 생각이라든지 정파적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그런데 북한을 굴복시킨 거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설사 좋습니다. 뭐 월북이라고 칩시다. 월북이라고 치면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게 정당화됩니까? 월북이라 하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면 더더구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항의 한 번 못합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당연히 항의했어야 되는 거죠.
육성으로 전혀 확인도 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뭐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것인지도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사과를 받았으니까 뭐 계몽군주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와 전 정부가 다르냐 뭐 같으냐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그런 국민의 기본권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이제 관련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역시도 정치 보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과거 민주당 정부 때, 정권 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속에 상당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밝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과거 거다. 그럼 정치는 미래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수사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본전입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특수부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본인이 그 부분을 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진행될 판인데 이렇게까지 민주당 때도 했고 민주당 당시 이런 식 수사는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서 만약에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정쟁적으로 그리고 정치 보복으로 읽혀질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이게 뭔가 이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수사나 이런 쪽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거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내각에도 또 법무부나 이런 검경 쪽에도 이렇게 신호를 앞으로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돼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증거 없는 거는 언론 플레이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가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사법 시스템 정치 논쟁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정말 100% 옳은 말씀인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이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언급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입각해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검찰과 경찰이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그건 검찰과 경찰이 할 일이고 좀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권은 미래로 가는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은 100점인데 거기다가 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네. 그런 바람직한 언급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게 마치 민주당 정부 때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뉘앙스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적법한 정상적 국가시법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증거가 있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과 경찰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수사는 수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덧붙이면 전문이 이제 오늘도 이제 뭐 그래서 그야말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나요? 예. 뭐 하던가요? 나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신선하고 좋긴 한데 바로 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볼 것이라는 건 되게 예상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정제된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1절만 했으면 그야말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다. 정치가 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불필요한 구설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참 좋은데 사전에 뭐 좀 의논도 하시고 본인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는 거니까 저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뭐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또 지금 이야기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까지도 연이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보복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집중적인 공격 포인트예요. 이 부분은 맞는 공격 포인트입니까? 언젠가는 뭐 이제 현실화될 공격이었죠. 네. 뭐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 전부터 그랬죠. 대선 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얘기했고 민주당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현실화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이재명 후보 특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라는 것도 언젠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법인카드 사용 의혹,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을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비난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안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에 현직 장관이 좀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명히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서해 공무원 피살 같은 것도 피살 의혹 같은 것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놔두자, 모든 걸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오히려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보복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언제 수사를 하면 정치보복이 아니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역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정치는 스포츠로 이동해 왔거든요. 총을 든 전쟁은 죽이는 거였지만 이제는 파트너로서 그냥 승패만 가르는 것. 그런데 문제는 정치에서 여전히 권력을 지니까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눈물 같은 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관련된 징계 문제도 있었고요. 후보 부인, 장모님 이런 부분에 거는 수사도 안 되고 뭐 일체가 중단된 상태인데 패자인 이재명 후보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벌써 8년이 지난 사건이 다 이게 이제 덜쳐져내면 국민이 보더라도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대장동 문제도 특검하자 그랬을 때 특검을 오히려 대통령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좀 더 이런 정치에서의 어떤 미래 이런 걸 좀 더 나아가려면 이런 문제에서 좀 더 대통령이 본인 부분에 대해서 더 엄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는 왜 잘 안 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건 전대적으로 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 어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도대체 이런 못했어요?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담당자들이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를 들자면 무혐의 처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또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럼 어쨌든 믿든 안 믿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사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벌써 결론을 냈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다 아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그 수사하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차례 지금 뭐 좌천을 시킨다든가 수사팀을 해체한다든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니까 마치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사건들 보면 사실은 새롭게 이어진 것, 새로 시작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수사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도 빨리 그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적거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친인척 관련된 뭐 이런 처가 관련된 사건들도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지 이것도 미적거리면서 눈치 보고 있으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뭐 왜 좀 공평하지 않게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전 후보였을 때 후보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의원에 나오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런 수사가 시작됐을 때 방탄국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 당 대표까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당 대표가 난 다음에 저런 수사의 이미지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당으로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모든 것을 국회의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면서 정치라는 거는 희생이 따르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탄압을 받고 나면 국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표로 보답을 해주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든 것을 내가 지금은 피해가야 되겠다 해서 본인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또 당 대표가 된다든가 이러면
이 부분이 덮일지 또는 방어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감동도 없고 국민들이 뭔가 이게 숨기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만약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까지 나아가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갑옷을 입더니 이제 방패까지 드는구나 이런 인상은 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얘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 국무위원 임기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의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약간 정제는 안 됐어요.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문제된 게 바로 이제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정권에서는 국무회의 배석을 하게 했는데 네. 이제는 참석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참석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연락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잉 친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 있나? 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이 부분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문제죠. 네. 그러니까 뭐 또 여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좀 임기가 남았지만 알아서 좀 판단하라. 자꾸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뭐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가진 사퇴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게 무리가 많이 일어났지만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고 끝까지 뭐 하다가 이제 중간에 사퇴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저 임기가 보장된 그 공직이니까 임기를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분들도 임기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요.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뭐 또 이렇게 암암리에 배척하려고 빨리 나가라신가 이게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이것도. 그러나 저는 조금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새 정부 기조와 너무 다른 그런 전임 정부에서 인정된 공직자들, 뭐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공기관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 기관에 있다든가, 뭐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분이 뭐 지금 KDI에 있다든가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분들의 어떤 그 공직자로서의 양심상 저는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들이 그 임기 전에 뭐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면에서 현 정부, 새로운 정부와 기조가 너무 다른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같은 질문입니다만 역시나 이건 블랙리스트와 다름이 없다. 예. 내로남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각에선 뭐 교수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당연히 기조가 안 맞는 분들을 계속해서 갖고 함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정무직과 새로운 정부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하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나로냄부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이게 오래된 정권 교체 역사가 있는 곳은 폴런북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2, 3천 명의 명단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청문회가 필요하고 자객이 심사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이걸 나누어 가지고 그대로 다 넘겨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임기나 여기에 또 공기관은 2년, 3년 이렇게 불규칙해서 이게 다 이제 차이가 나버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정치가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정권과 같이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요. 방송 정책에 대한 이 독립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력을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부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빨리 조속히 정치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해서 여야 대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답이 짧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들레 모임이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포장지를 바꾸든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고 빠지든 간에 이것은 개파 모임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고 장차 개파 모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슷합니다.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분위기나 해체는 안 시키겠다라는 것이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남이 해체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을 들어보고 지금 현재 흐름은 해체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이게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